여러분, 광고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물건을 팔기 위한 상업적인 메시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광고가 한 시대의 꿈과 가치,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담아낸 역사적인 유물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일본 광고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는 간접 광고, 바로 그 PPL의 시작이 무려 17세기 일본 예술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현대 마케팅의 뿌리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번 여정의 가이드가 되어줄 곳은 바로 도쿄에 있는 아드 뮤지엄 도쿄입니다. 와, 여긴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광고를 단순히 광고로 보지 않고 시대의 초상이라고 정의하거든요. 무려 33만 점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타임캡슐을 열어볼까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에도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TV나 신문, 인터넷은 당연히 없던 시절이었죠.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기발한 창의성의 시작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니시키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색을 써서 찍어낸 목반화인데요. 이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면 비단 그림이라고 불렸겠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멋진 예술 작품이 사실은 당대 최고의 광고 매체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격도 소바 한 그릇 값이랑 비슷해서 누구나 쉽게 사서 즐길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에도시대 상인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화가들한테 부탁해서 그림 속에 자기네 가게나 물건을 슬쩍 그려놓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명 가부키 배우를 그린 그림에 특정 가게의 부채를 들려준다던가 미인도에 그려진 빛이 알고 보니 유명 장인의 작품이라던가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간접 광고 PPL이랑 와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조타, 에도 시대의 광고를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케팅의 출발점은 일본에 있다. 와, 그 창의성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변화의 시대로 접어들어요. 서양 문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희망에 부풀었던 근대화 시기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던 암울한 전쟁의 시기까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광고는 또 어떤 얼굴을 하게 됐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의 인쇄술 같은 신기술이 들어오고 1910년대에는 아르누보나 아르데코 같은 유럽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이 막 꽃을 피우죠. 하지만 1930년대 군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광고는 상업활동이 아니라 순식간에 국가를 위한 선전 도구로 변질되고 맙니다. 초창기 신문 광고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림 스타일은 익숙한 전통 그림, 우키요에 같은데 내용은 위생이나 시간 엄수 같은 서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통과 현대의 아주 절묘한 만남이죠. 특히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는 유럽의 감성을 담은 정말 세련된 디자인으로 당시 광고계의 수준을 한 단계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이 시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겨울 시대. 아, 정말 가슴에 와닿는 표현 아닌가요? 국가 총동원 체제 아래에서 개인의 욕망이나 창의성은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사회 전체가 차갑고 경직된 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광고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전 시대에 화려하고 개성 넘쳤던 광고랑 비교하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광고 지면을 채운 문구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치는 적이다. 나라의 철을 바쳐라. 소비는 죄악이 되었고 광고는 더 이상 개인의 용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겨울이 영원할 순 없잖아요. 드디어 봄이 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 광고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는 쑥쑥 성장하고
텔레비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황금기를 열었죠. 자, 이 숫자 3, 이게 뭘까요? 바로 전후 일본 가정의 로망, 그야말로 꿈의 아이템이었던 3종의 신기를 뜻합니다. 바로 텔레비전,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였죠. 이 중에서도 특히 텔레비전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집집마다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되면서 TV 광고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문화 현상이 된 거죠. 시세이도 같은 브랜드들은 이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아는 대규모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망의 버블 경제 시대가 옵니다. 이때 광고는 하이퍼 크리에이티브라고 불릴 정도로 정점을 찍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돈이 막 넘쳐나니까 광고 예산에 한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광고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유명 영화 감독들이 와서 단편 영화처럼 광고를 찍고 제품은 거의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그 분위기, 그 느낌만 파는 거죠. 할리우드 스타들이 나오는 건 뭐 기본이었고요. 하지만 그 화려했던 파티도 끝이 나죠.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모든 판이 뒤집어집니다. 자, 마지막 장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의 전환. 예전엔 기업이 TV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 우리 제품 좋아요 하고 외쳤다면 이제는 소비자와 대화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더 이상 우리는 그냥 앉아서 보는 관객이 아니라 댓글도 달고 공유도 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광고의 문법도 완전히 새로 쓰였습니다. 15초짜리 TV 광고 대신 몇 분짜리 긴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친근한 인플루언서나 심지어 가상 캐릭터, 버튜버가 광고 모델이 되죠.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기소에는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광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광고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수단이 아니라 각 시대 사람들의 꿈, 가치관, 때로는 불안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내는 하나의 문화 컨테이너라는 것.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도 시대의 니시키에가 그 시대의 자화상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소셜미디어 피드, 인플루언서들의 포스팅, 또 수없이 퍼져나가는 바이럴 영상들은 훗날 우리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시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